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다 비슷비슷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노년을 살아가는 모습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70세에도 활기차게 자전거를 타며 전국을 여행하고 어떤 이는 집 안에만 갇혀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겉보기엔 같은 나이지만 삶의 질은 천지 차이죠. 우리 부모 세대 혹은 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누군가는 손주들과 뛰놀 만큼 건강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매일 즐거운 취미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며 적막한 집 안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돈, 유전자, 아니면 운?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 부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단 한 가지 조건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준비된 삶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5가지 유형으로 소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유형은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걷기 하나로 노년이 삶이 바뀌었다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만난 게 아니라 마을 골목에서 공원 벤치에서 작은 텃밭 앞에서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몸을 쓰는 시간을 꾸준히 확보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75세의 조씨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면 집 앞 공원을 걷습니다. 하루에 4km, 거의 빠지지 않고 20년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무릎이 시큰거려서 15분도 걷기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나이 드니 더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억지로라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고혈압 약도 끊었고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조씨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큰 병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고 어지럼증이 오고 나니 이제야 알겠더군요. 움직이는 몸이 건강한 몸이라는 걸. 68세의 박 씨는 젊을 때는 누구보다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여행도 자주 다녔고 등산도 좋아했죠. 하지만 퇴직 후 모든 활동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좀 쉬자는 마음이었지만 어느새 하루가 TV와 스마트폰만으로 채워지게 됐죠. 6개월 뒤 혈압약이 늘어났고 살도 8kg나 찌면서 무릎에 통증이 왔습니다. 박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난 퇴직 후에야 겨우 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몸은 멈추면 망가지는구나 싶더군요. 가장 두려운 건 몸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어요. 노후의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약으로 버티는 것이 건강이 아니듯 병이 없다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걷기,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같은 단순한 활동이 노년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단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반응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매일 반복되는 가벼운 움직임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서울의 한 시니어 센터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병원 이용률이 40% 낮고 우울감 지수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 그 자체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오늘 얼마나 걸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 30분 걷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노후의 건강은 약이 아니라 다리로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부러운 유형은 바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건 돈 많은 사람 얘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진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내가 결정해서
쓸 수 있는 사람, 이들이 진짜 자유로운 노인입니다. 69세 이씨 할머니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합니다. 시급은 높지 않지만 매달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죠. 그녀는 이 돈으로 친구들과 외식도 하고 손주들 선물도 사고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영화도 봅니다. 누군가 눈치 안 보고 내 돈으로 커피 마시고 싶었어요. 그게 나이 들수록 더 절실하더라고요. 이씨 할머니는 예전에는 생활비 전부를 남편 연금에 의존했습니다. 사소한 것도 허락받듯 말해야 했고 점점 자기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때는 내가 돈 쓰는 것도 미안해해야 하는 존재 같았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내가 내 삶이 주인이라는 기분이 들어요. 반대로 70세가 된 김씨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에 성공했지만 은퇴 후 모든 걸 아내에게 맡기고 손을 뗐습니다. 여유 있는 편이지만 생활은 무기력합니다. 새 옷 하나 사는 것도 번거롭고 작은 여행 하나도 귀찮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도 의욕이 없으면 의미가 없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삶에서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제적인 여유는 단순히 돈이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벌 수 있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자존감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있는 노인의 자존감은 무소득 노인보다 평균 45%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한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뜻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돈도 좋지만 사회와 연결된 느낌이 더 좋다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은 곧 삶의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도 다양해졌습니다. 시니어 바리스타, 실버 모델, 복지센터 강사, 환경 미화, 아이 돌봄 등 심지어 온라인에서 강의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어르신도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답답하다고 느끼신다면 작은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같은 가벼운 시작부터 고민해 보세요. 돈을 버는 행위는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주도하는 감각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세 번째로 소개할 부러운 사람의 유형은 관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단지 자식과의 유대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동행, 친구와의 교류, 이웃과의 정, 심지어는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포함합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72세 이모 할머니는 요즘 하루하루가 꽤 바쁘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합창단에 참여하고 주말마다 동네 친구들과 교대로 집에서 점심을 나눠 먹는 1인 셰프 모임도 이어가고 있죠. 어릴 땐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고 중년 땐 먹고 살기 바빴는데 지금은 오히려 친구들과 마음껏 웃고 떠드는 시간이 생겼어요. 늦게 피는 꽃도 있다니까요. 그녀는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 무기력과 우울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각자 삶에 바빴고 남편과는 대화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참여한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시작됐고 자신도 모르게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내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외로움을 견디는 건 TV가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68세의 남씨 할아버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성공한 기업인이었고 자녀들도 모두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하루는 거의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갑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고 자녀들과는 명절 외엔 얼굴을 보기 힘듭니다. 내가 이룬 게 많은 줄 알았는데 늙고 나니 함께 웃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요. 남씨 어르신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조금 남아 있어도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으니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며 웃던 기억이 이제는 그립기만 하네요. 관계는 젊었을 때처럼 쉽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2.5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 이상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위험이 40% 이상 낮았습니다. 관계에 성공한 노인들이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혼자 있되 고립되지는 않는 삶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고, 자식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지나친 간섭보다 적절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와는 늘 새로운 대화를 나누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70대 부부인 오 씨 부부는 매주 목요일을 우리의 날로 정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처 산책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야. 자식 키울 땐 몰랐던 서로의 성격을 이제야 발견하고 있거든요. 관계는 결국 노후의 버팀목입니다. 재산도 건강도 무너질 수 있지만 따뜻한 관계는 오래도록 곁에 남습니다. 지금 너무 늦었다고 느낀다면 그건 오히려 가장 좋은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노년의 부러운 유형은 바로 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다는 건 단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 표정, 말투, 걸음걸이, 태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총체적인 분위기죠. 그리고 그 분위기는 사람들의 시선뿐 아니라 본인의 자존감까지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4세 백 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섭니다. 피부에 보습크림을 바르고 눈썹을 정리하고 머리카락에 손질을 합니다. 외출하지 않는 날에도 간단히 화장을 합니다. 옷장은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하게 정돈돼 있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소재를 고집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나를 보는 거니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하루가 훨씬 단정하게 흘러가요. 그녀는 60대 초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고 지냈습니다. 그때 한 지인이 말했답니다. 지금부터는 남은 삶을 누구보다 잘 살아내는 게 남편에 대한 예의이자 당신 자신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 말을 듣고 백 씨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걷고 옷을 갖춰 입고 피부에 신경을 쓰고 몸매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특별해서 젊어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나를 챙긴 것뿐이에요. 같은 동네의 70세 박 씨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무슨 꾸밈이냐며 모든 관리를 손에서 놓은 지 오래입니다. 면도는 이틀에 한 번, 옷은 아무거나 걸쳐 입고 머리는 한 달에 한 번 동네 이발소에서 싹둑 자르고 끝입니다. 늙은 사람은 늙게 보여야지. 뭘 꾸며 괜히 주책 소리나 안 들으면 다행이지 하지만 그는 종종 말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어요. 예전에 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투에도 걸음걸이에도 어딘지 모르게 자신감이 빠져 있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조기 노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욕 저하와도 깊이 연관돼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37% 낮고 사회활동 참여율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외모 관리는 단지 멋을 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나를 아낀다는 신호이자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젊어 보이는 노인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른 자세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걸을 때 나이는 감춰집니다. 실제로 척추가 구부정하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일 뿐만 아니라 호흡 기능도 떨어지고 내장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거울을 보고 매일 자세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체형과 인상이 달라집니다. 둘째, 피부와 머리카락 관리입니다. 피부는 수분 유지와 자외선 차단이 핵심입니다. 햇볕이 강하지 않은 날에도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 기초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는 습관이 젊음을 지켜줍니다. 염색이나 헤어스타일 관리, 역시 인상을 밝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셋째, 표정과 말투입니다. 항상 인상을 쓰고 있는 얼굴, 투덜대는 말투는 실제보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합니다. 반대로 웃는 얼굴, 밝은 인사는 주변 사람의 태도도 바꿔줍니다. 74세 백씨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도 예쁨 받는 분위기는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하루 10분만 거울을 보는 시간이면 충분해요. 결국 젊어 보이는 노인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대접하는 태도에서부터 젊음은 다시 시작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건 바로 할 일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즉, 취미와 열정이 있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진짜 부러운 노후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3세 최씨 할아버지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손에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처음엔 사진을 찍기 위해 산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의 삶에 없어선 안 될 가장 큰 낙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나뭇잎이 반짝이는 걸 보면 셔터를 안 누를 수가 없어요. 이젠 눈에 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법을 알게 된 거죠. 최 씨 어르신은 원래 40년 넘게 버스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어 매일 TV만 보던 그에게 우연히 이웃이 준 중고 카메라 하나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버튼도 낯설었지만 동네 도서관에서 사진책을 빌려보고 유튜브도 따라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늘렸습니다. 지금은 마을 사진, 동호회 회장이 되었고 지역 전시회에도 참가하고 있죠. 반면 70세 정씨 할머니는 퇴직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고 합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취미 한번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던 날이 반복되었고 몇 달 뒤엔 병원에서 우울증 초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시작한 공예 수업에 억지로라도 참여해보자는 딸의 권유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종이 하나를 접고 풀을 붙이고 작은 꽃을 만들어냈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게 그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그날 집에 오면서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그녀는 손재주를 살려 소품을 만들어 동네 플리마켓에도 나가고 SNS에 사진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도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만든 걸 누가 좋아해주고 사고 싶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색실을 쓸까부터 떠올라요. 노년의 취미는 단순한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목적이자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율이 40% 낮고 우울감은 6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취미는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고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주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직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감각을 일깨워주죠. 취미를 잘 즐기는 노인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우는 데는 늦음이 없다고 믿습니다. 글쓰기, 그림, 악기, 외국어, 댄스 등 뭐든 시작해봅니다.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라 열정이죠. 둘째, 혼자서도 잘 놉니다. 함께하면 좋지만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롭지 않고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셋째, 공유합니다. 자신의 취미를 가족과 나누고 친구와 나누고 때로는 온라인에 올려 세상과 나눕니다. 그렇게 관계가 생기고 자존감이 자랍니다. 가장 좋은 취미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어릴 적 해보고 싶었던 것, 남들이 말리는 것, 돈 안 들고 재미있는 것,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되는 것이 모든 것이 훌륭한 시작입니다. 73세 최 씨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인생은 끝까지 배워야 해요. 그래야 하루가 심심하지 않거든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건 느리지만 그만큼 오래 갑니다. 노년의 삶의 진짜 활기를 불어넣는 건 누가 챙겨주는 돈도 아니고 한약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나를 웃게 만드는 것, 나를 성장시키는 무언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찾지 못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를 먹으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자식은 곁에 남아 있을 줄 알았고 건강은 어느 정도 버텨줄 거라 생각했으며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갈 줄 알았죠. 하지만 막상 노년을 살아보니 아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이야기, 건강을 지킨 사람, 경제적 자립을 이룬 사람, 관계를 가꾼 사람, 젊음을 유지한 사람, 그리고 취미로 삶을 채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했고 지금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무기력은 깊어지며 자존감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작게라도 움직이고 시도하고 연결되면 인생은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혹시 지금 무엇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느끼시나요? 건강은 떨어지고 돈은 부족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젊을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심지어 80대에도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자극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유형 중 한 가지라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부러운 노년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하루, 그 하루를 자신답게 채워가시길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하루의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